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 깨진 유리는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듯이 한 번 깨진 집안의 평화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가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회사에서 만났다고 했는데요. 엄마 모르게 무려 2년 동안 만남을 이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소 성실하던 아버지가 한눈을 팔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아버지의 상간녀라는 사람에게 직접 듣게 된 엄마는 큰 충격으로 인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엄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상간녀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답니다. 정신을 차린 엄마가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다네요. 아까 그 여자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정말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야? 여보, 사실은 내가 전부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란 거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놀아날 수가 있어. 거기다 자식들 보면 어쩌려고 그 여자가 집을 드나들게 해.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딸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사랑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뭐? 사랑? 당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보, 나도 이런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미숙이가 내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숙이 놓치면 평생토록 후회하고 살 것 같아. 그럼 처자식이 아닌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정말 미안해. 미숙이랑 헤어지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아파트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짐을 몽땅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이모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잘못은 그 인간들이 했는데 순순히 이혼을 해줘? 네가 제정신이야? 언니, 진정 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찾아가서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 인간들 어디 있어? 넌 대체 왜 순순히 이혼해준다고 했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혼 못해준다고 했어야지. 이모가 분하다는 듯 발까지 동동 구르며 엄마를 나무랐는데요. 엄마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말처럼 자식들 때문에 이혼해준다고 한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날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그 인간 두 집 살림하는 거 밝혔다고 했잖아. 그 여자 눈빛을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일수록 더 복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는 동안 내 자식들 상처받는 건 어떡할 건데? 난 그 인간들한테 복수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해. 거기다 그 인간도 그 여자한테 홀릴 대로 홀려서 말을 듣지도 않겠더라고.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자식들한테 못 볼 꼴 보이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나아. 거기다 이 집을 나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불만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자식들이 먼저야. 그래도 그 인간들만 생각하면 천불이 나니까 그렇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더 이상 그 인간들 생각하지 마. 엄마 말에 이모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상간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상간녀의 폐악질이 계속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집을 주고 온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인지 수시로 전화해서 엄마에게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엄마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집까지 쫓아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언니가 그 여자 얼굴에 소금을 있는 대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의 마음속에는 그 여자를 향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결국 엄마는 그 집을 팔게 되었고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더욱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갔던 집 위치가 더 좋았다 보니 나중에 아파트 가격도 꽤 오르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최소한의 아버지 역할은 하려고 했던 것인지 학교 행사나 우리 자매가 아플 때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여자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또다시 패악질을 부렸어요. 자식들 앞세워서 그 사람 마음 돌리려고 하나 본데 그 사람은 절대 당신한테 안 돌아가니까 포기해. 그 인간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인데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지. 오히려 네가 처리해줘서 고마우니까 이따위 전화할 시간 있으면 그 인간 간수나 잘하지 그래. 우리야말로 그 인간 연락받기 싫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말이야. 부족한 인간들끼리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가 보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상간녀가 어찌나 큰 소리를 지르던지 휴대폰 밖으로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는데요. 엄마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기에 우리가 냉정하게 거절을 해도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고 그럴 때마다 상간녀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곤 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앞으로 만나러 오는 걸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를 닥달했어요. 어느 날은 새로 이사간 집을 알아낸 상간녀가 쫓아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뭔 상관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이 집이 원래 내 집이었는데. 이 집이 왜 네 집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난 이 집 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상간녀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으며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고 언니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경찰에 끌려나갔는데요. 도끼눈을 뜨고 언니를 노려보며 상간녀가 외쳤어요. 그 애미 그 딸이라고. 너도 아주 독하구나. 이게 어디서 귀한 내 딸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들이 정 떨어져 하기 마련인데 딱 보니까 너도 나중에 네 엄마처럼 닥쳤던 개 될 것 같다. 남의 가정 파탄내는 당신보다 훨씬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깜빡하게 생겼으니까 잘난 당신 남편이나 부르시지. 언니가 조롱 섞인 눈초리로 그 상간녀를 노려보자 상간녀가 경찰에 끌려나가면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상간녀는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상간녀 덕분에 우리 자매는 더욱 이를 악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그 상간녀 때문이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요. 특히나 언니는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언니는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언니의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난 법대에 들어가서 꼭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아버지랑 그 상간녀한테서 엄마랑 너를 지킬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주변에서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결국 언니는 명문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로스쿨에 입학한 뒤 목표하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모가 찾아와서 혀를 내둘렀어요. 수영이는 대체 누구 닮아서 저렇게 톡한 줄 모르겠다니까. 그게 다 내가 무능력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네가 무능력하긴 뭐가 무능력해. 여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간 그 인간이 무능력한 거지. 암튼 집안 형편이 이렇다 보니 수영이한테 너무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아. 스스로를 가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얼마 전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란 인간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니까. 순간 엄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모가 그런 엄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네 잘못 아니니까 자책할 필요 없어. 넌 그 와중에 자식들 키운다고 안 해본 일이 없잖아. 다행히 둘 다 잘 자라줬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 그리고 그 인간들 말이야. 절대로 끝이 좋을 리가 없을 거야. 운명적인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이도 10살 차이나 나고 집불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그렇잖아도 애들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거든. 애들 할머니한테? 그 인간이 천하의 몹쓸 인간이지.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잖아.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인간이 먹고 살 돈이 없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몇 번 보내주신 모양인데 나중에는 땅까지 팔아서 달라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쌍욕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죽어서도 제대로 눈을 못 감을 거라고 계속 사과를 하시더라고.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집안이 아주 폭삭 망했다니까. 암튼 요즘은 어머님이 돈도 안 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둘이 얼마 못 갈 것 같긴 하더라고. 언니 말처럼 나이도 10살 차이나 나고 돈도 없는데 그 인간 곁에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자 이모가 물었어요. 넌 그동안 애들 할머니랑은 연락하고 지낸 거야? 그냥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허구한 날 눈물바람이셨지 뭐. 그 와중에 너도 참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그 집안 사람들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말이야. 이모가 못 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는데요. 평소 할머니와 엄마 사이가 워낙 좋았다 보니 엄마가 할머니를 챙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요.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당신 여기 온 거 알면 그 상간녀가 또 뒤집어 엎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고 그래. 난 그 상간녀 얼굴 다시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여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여보는 무슨 놈의 여보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잠깐 뭐에 홀려서 돌았던 것 같아. 근데 살아보니까 악독해도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더라고. 그 여자랑 사는 내내 당신이랑 애들 생각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때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나한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상기시켜줄게. 당신이 구미숙 그 여자가 마지막 사랑이라고 이혼해달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한테 그렇게나 상처를 주고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고? 내가 잠깐 미쳤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후회가 막심이야. 이렇게 착한 당신을 두고 그 구미호한테 빠져서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외쳤어요. 당신이 후회를 하던 말던 난 관심 없으니까 그만 나가줘. 여보, 나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긴 왜 없어? 그 미친 구미호가 다른 돈 많은 남자로 갈아탔단 말이야. 뭐? 돈 많은 남자로 갈아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자주 하길래 캐물었더니 나보다 나이도 많고 돈 많은 남자랑 바람이 났더라고. 그동안 그 여자랑 같이 살긴 했지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가버렸어. 거기다 알고 보니 이미 내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돌려서 남은 돈도 없더라고. 시골에 계신 엄마가 땅 못 판다고 연락을 끊었을 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했거든. 근데 곧 회사에서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담을 다 빼먹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다른 남자를 물색했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다시 받아줘. 당신이 내쫓으면 난 갈 곳이 없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분할했다면 이 집 당신이 온전히 가질 수도 없었을걸.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지금 네라고 했어? 쌍욕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꺼져. 어디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고 있어. 엄마가 삿대질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몰아붙였는데요. 아버지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때 내가 집을 당신한테 거저주고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사실 내가 당신한테 집을 온전히 주고 나온 이유도 혹시나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란 말이야. 당신도 혼자 외롭게 늙는 것보다 남편인 내가 있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나이 들면 부부밖에 없다는 소리도 있잖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도 수영이 성격 잘 알고 있지? 수영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가기나 해. 안 그랬다가는 수영이가 당신 경찰에 신고해버리고도 남을 테니까. 생물학적인 부녀지간인데 적어도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충성하고 살게.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용서해주면 수영이도 이해해줄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고 엄마에게 매달렸는데요. 엄마가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민영아, 네 언니한테 전화 좀 해봐라. 알았어. 내가 바로 전화할게. 수영이 성격에 생물학적 아버지든 말든 법대로 하고 남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봐. 엄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언니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뒤에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왔지만 엄마는 번호를 차단했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아버지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인간이 거기로 내려간 모양이야. 할머니가 아주 작정하고 새벽부터 깨워서 일을 시킨다고 하지 뭐니. 할머니도 참 안 되긴 했어. 암튼 지금 호되게 부려먹고 있다면서 밥벌이는 하게 하실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지만 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그 둘을 잊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갔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소주와 안주거리를 한가득 싸들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그건 다 뭐야? 소주랑 안주거리 좀 사왔어. 오늘은 특별히 엄마가 좋아하는 닭발도 사왔어. 닭발 징그럽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언니가 직접 닭발을 사왔단 말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랜만에 회풀을 풀어볼까 해서 말이야. 너 좋아하는 불족발도 사왔으니까 오늘은 실컷 먹어보자. 그날따라 언니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였는데요. 평소 언니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만 하던 사람이었던지라 그런 언니의 모습이 생소하게만 느껴졌기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수영아, 일이 잘 안 풀린 거야? 혹시 재판에서 진 거야? 살다 보면 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닌데? 완전 이겼는데? 이겨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엄마가 여전히 걱정스런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는데요. 그날따라 언니가 소주를 연거푸 3잔이나 들이키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한동안 미친 사람 마냥 웃기만 했습니다. 결국 엄마 얼굴이 울상이 되었어요. 수영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울상을 짓고 있었음에도 언니는 계속해서 웃어대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웃음을 멈춘 언니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두 사람도 알다시피 내가 집에서 일 얘기 절대 안 하는 거 알고 있지? 당연하지. 그동안 한 번도 꺼낸 적 없긴 하지. 그니깐 이 얘기 듣고 그냥 모른 척 해야 해. 사실 절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혼자만 알기 좀 그래서 말이야. 언니 말에 엄마와 제가 침을 꼴깍 삼킨 채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의뢰인 2명이 와서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인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어떤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나 봐. 그 바람에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는데 의뢰인들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의뢰인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쓰러질만 하지. 그때 나도 얼마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잖아. 암튼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데 그 의뢰인들 어머니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하고 의뢰인들은 그냥 이혼해주고 끝내자고 설득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치만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줬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아버지란 사람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조광지쳐버리고 가더니 천벌을 받은 거네. 안타깝기보다는 아주 속이 시원하다는 듯 엄마가 맞장구를 쳤는데요. 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재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상간녀가 자기도 유산을 받아야겠다며 의뢰인들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던 모양이야. 상간녀 주제에 얼굴도 두껍다.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그런 것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한다니까. 근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이혼을 안 해줬다며? 설마 그 와중에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왜 찾아와서 그 난리를 쳐? 그게 어디서 뭘 주워들은 건지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얼마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더나 봐. 법적으로 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상대 변호사가 그 변호를 맡은 것도 신기하더라고. 그 재판을 이겼다는 거야? 사실 전에 아버지랑 그 상간녀 때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서 눈 뜨고 당한 것도 사실이잖아. 따지고 보면 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게 손해볼 건 없었어.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 엄마가 손을 내저었는데요. 여전히 분하다는 듯 언니가 입을 뗐어요. 아니, 그때 그 상간녀가 엄마 머리채 잡았을 때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고소가 가능했던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적절한 조치를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 감정이입이 돼서 의뢰인들을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싶더라고. 세상의 모든 상간녀 상간남들은 전부 천벌을 받아야 하니까. 언니가 또다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암튼 그 상간녀는 당연히 재판에서 졌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 이성을 잃었던 것인지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상간녀가 패소에 대한 분노로 우리 의뢰인들에게 달려들었지 뭐야. 그리고는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깃방망이까지 날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오라고 했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진단서 끊어서 바로 고소해야지. 의뢰인들이 절대 합의 안 해주고 깜빵에 넣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암튼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언니가 혀를 내두르고 있었는데요. 곧 언니가 툭 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오늘 그 상간녀 이름도 구미숙이더라고. 구미숙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호라고 불렀던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 설마 그때 내 머리채 잡았던 그 여자? 그새 폭삭 늙어서 그런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았어. 이름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 역시나 인생을 막 살아서 그런지 얼굴이 엄청 추하게 변했더라고. 근데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 사실 그 여자한테 당신이 머리채 잡았던 우리 엄마 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어. 나중에 감옥 가면 면회 가서 그때나 말해줄까 생각 중이야. 감옥까지 가야 한단 말이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 머리채 잡고 재판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나 봐. 그러다 보니 우리 의뢰인들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이번엔 진짜 감옥 가야 될 거야. 언니 말에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상간녀를 마주했을 때 언니 심정이 어땠을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듯이 결국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던 상간녀를 법정에서 마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언니 말을 들으며 내심 잘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간녀가 참 대단했던 것이 이래저래 궁지에 몰리다 보니 그나마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였던 것인지 얼마 뒤 할머니 집까지 찾아왔더랍니다. 자기야,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자기랑 평생 살아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갈 땐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 사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소송이 걸렸거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도 여기 내려와서 평생도록 자기 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게. 뭐? 네가 여기 내려와서 살겠다고? 그렇다니까. 약속 지킬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네가 한 행실이 있는데 어디서 사람을 현혹하고 난리야. 난 너랑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하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된 것도 환장하겠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내려와 내려오길. 자기야, 내가 믿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상간녀가 아버지에게 빌고 또 빌었다는데요. 나중에 집으로 들어서던 할머니가 그 모습을 봤고 상간녀에게 뛰어가 소리쳤답니다. 이런 잡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가지 못해? 자기야, 나 좀 도와줘. 근데 여우 같은 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홀리려고 하고 있어? 당장 못 나가? 할머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자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던 상간녀가 더욱 이성을 잃었고 홧김에 그만 할머니를 밀쳤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셨고요.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할머니도 진단서를 끊어서 상간녀를 고소했다네요. 그렇게 얼마 뒤 상간녀는 감옥에 갔답니다. 상간녀의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갔고 그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가족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